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남북 군사 합의를 했었고요. 오늘이 9월 19일이니까 꼭 5주년이 됐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문병보다 문 전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에 온 진짜 이유는 바로 이 행사 참석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 합의를 그동안 이렇게 비판해 왔었습니다.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상호 간의 이 군축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감시 정찰 체제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이 이 군축 약속의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 9.19 군사합의에는 그런 부분이 아주 미흡한 데다가 상대가 이행을 할 때 우리도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오늘 9월 19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사 합의에 대한 사실상 폐기된 것 아니냐. 그리고 당시 북한의 초기 제안 혹은 남북 최종안도 이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니는 합의 아니었냐. 이런 비판 목소리가 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남북 이 9.19 합의가 보면 특히 군사적 합의가 굉장히 당시에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실상 우리 측의 무장 해제가 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의 협상 과정의 비화들이 조금씩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남북 간의 이 실무 협상을 할 때 북한 측에서 우리 측에게 이 지금 MDL을 중심으로 해서 이 60km 안에는 이 고정익, 즉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 수 없도록 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설정을 했죠. 예. 이거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받아들여졌다면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우리의 어떤 전투기나 무인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평양은 여기서 MDL로부터 18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양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인 우리의 수도권 방위를 포기하면서 이거를 당시에 협상 당사자들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이 안을 들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참에서 난리가 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도권을 완전히 우리의 무력해진다. 왜냐? 이렇게 60km 설정을 해버리면 고정이 그다음에 이제 헬기, 무인기 다 못 뜬다. 근데 평양은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 세상에 이런 걸 협상하느라고 들고 오는 저는 협상팀들이 도대체 어떤 정신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에 이제 그도 좀 좁혀서 합의는 하긴 했지만 그러나 당시에 정말 우리가 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그런 미끼에 어떤 면에서 현혹돼서 예. 실제 우리 안보를 정말 흐트러뜨리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질 뻔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조금 전에 지금 63빌딩 열리고 있는 예. 이 기념 행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 북한 측이 저렇게 이 합의 자체를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63빌딩,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고 있는 9.19 남북 군사합의 기념 5주년 행사. 김정숙 여사도 함께 양산 평산마을에서 상경한 모양이고요. 문재인 정부 당시의 장관들이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저기 보면 이해찬 전 대표도 보이고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 문재인 정부 시절 여러 주요 직책을 맡았던 인물들이 오늘 여의도 63빌딩에 대거 동행을 한 것 같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병상단식 문병 이후에 곧바로 저 자리에 갔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인데요. 여당에서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권 차원의 통계 조작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루어졌으니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는 통계 조작의 한복판에 있던 시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겠다는 말은 앞으로 통계 조작을 더 강하고 폭넓게 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인 만큼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할 일은 폐기해야 마땅할 9.19 합의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당의 비판까지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행사에 참석했고 오늘도 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는 이어져야 된다고 했지만 통계 조작 석고대죄해야 된다. 여당의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근데 통계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 뭐 여시제를 포함해서 지금 전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예.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거래가와 가장 가깝게 표현된 게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원래 이제 부동산원에서 예측했던 예측 결과와 그다음에 민간 업체인 KB 부동산 통계 수치와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나중에 실거래가로 보면 지금 그 부동산원에서 얘기했던 것과 더 가깝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통계 과정에서 정말 이게 조작이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감사원에서 물론 그렇게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게 확정적으로 확정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한반도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의지라고 생각해요. 예. 물론 만약에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 우리도 대응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지키는지 정찰하고 감시하고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북한이 지키지 않는데도 우리가 지켜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9.19 군사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의 윤석열 정부 이후에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은 너무 군사적으로 대결 구도로 가다 보면 한반도의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알겠습니다. 대화도 하고 평화도 유지하는 방법들을 함께 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조금 전 메시지 가운데는 노무현 정부와 본인 재임 때만 GDP가 세계 10위에 진입했고 평양 공동선언의 교훈, 평화와 경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아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좀 비판한 메시지들을 오늘 퇴임 후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서 쏟아냈는데요. 여권에서는 이 평화 혹은 뭐 북한 굴종 아니냐, 뭐 고장난 레코드 마냥 뭐 이런 목소리만 내느냐라는 비판도 그동안 쭉 해왔었던 기억이 납니다.